썸네일에 나온 배우분을 보고 혹시 이 단어가 생각나셨나요? 맑눈광, 바로 맑은 눈의 광인을 뜻하는데요. 최근 SNL 코리아의 MG 오피스라는 에피소드가 크게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업무 시간에 에어팟을 끼고 일하거나 상사의 지적에도 눈을 동그랗게 뜨며 당당한 태도를 가진 이 MZ세대 캐릭터가 킹받는 포인트로 인기를 얻고 있죠. 현실에서 MZ세대는 우리나라의 성장을 담당하는 주력 세대가 되었으며 기업이나 조직에서도 점차 활동 영역을 확대하고 있고 활동의 주축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많은 기업, 공공기관에서는 MZ세대와 보이지 않는 갈등을 빚으며 소통하는 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직장에서 미친, 지랄세대의 약자라고 조롱까지 당하는 MZ세대와 기성세대의 갈등을 분석해 볼게요. 그 전에 우리나라의 시대를 대표하는 4가지 세대의 각 세대별 특징을 알아봅시다. 가장 먼저 베이비붐 세대가 있습니다. 베이비붐 세대는 아날로그 세대라고도 불리는 세대입니다. 이들은 고도의 성장과 외환 위기를 겪었던 세대이기 때문에 조직과 가족에 대한 충성, 희생을 높은 가치로 여겼어요. 현재는 자녀와 부모를 부양하면서 자신의 노후도 대비하기 위해 절약하고 계획적으로 소비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뒤를 이은 세대는 바로 X세대입니다. 이들은 1988년 올림픽을 전후로 선진국화가 진행된 우리나라를 피부로 느낀 세대예요. 해외여행의 자유화, 군사독재 퇴진 이후 물질적 풍요를 이루는 화려한 10년을 겪게 되면서 물질주의적 사고를 갖게 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동시에 외환 위기를 겪으며 안정적인 자리에 대한 집착을 가지게 되기도 했죠. 안정적인 직업, 인정받는 것에 대한 관심이 치중된 동시에 업무의 디지털화로 인해 현재 경쟁력을 가장 위협받고 있는 세대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로 1980년부터 1994년 사이에 출생한 밀레니얼 세대가 있습니다. 이들은 부모 세대인 베이비붐 세대의 조직과 가족에 대한 헌신을 보면서 자랐지만 일 외에도 삶의 여유와 여가 등을 중요한 가치로 생각합니다. 조직에서는 목표지향적인 태도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자신의 주장을 펼치기도 합니다. 디지털 유목민 중심의 세계화와 경험주의를 경험해 자율성과 자존감, 그리고 개인의 성장을 가장 중요시한다는 특징이 있어요. 마지막으로 1995년 이후 출생한 Z세대. 이들은 새로운 기술과 소비에 적극적이고 인종, 성별, 사회, 경제적 지위 등의 정체성이 불분명해지는 새로운 시대를 겪으면서 선입견이 가장 적은 세대라고도 설명할 수 있어요. 다른 세대와 비교했을 때 평등과 개인의 보상을 중시하며 자신만의 다양성과 개방성, 그리고 독립성을 가진 세대로 자신과 맞지 않는다면 조직을 떠난다는 것에 있어 두려움이 없는 세대입니다. 이런 MZ세대들이 자라 직장에 들어간 후 근면성실의 상징이던 야근보다 최대한 일의 효율을 추구하여 시간을 절약하는 칼퇴지향적 조직 문화를 이끌고 있죠. 이들은 부모님인 X세대들의 삶을 지켜보며 미래를 위해 헌신하는 것보다는 자기 행동과 만족을 더 중요한 가치로 생각하게 됩니다. 때문에 직장 내에서 자신의 가치와 성장을 조직보다 더 우선시하여 자기 개발과 성장을 위해서는 조직을 크게 고려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개인주의적 성향은 우리나라의 오랜 사회적 관습과 가치관과는 대비되는 성향이기도 한데요. 호프스테드의 문화 차원 이론에서 본다면 우리나라를 딱 3가지 성향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집단주의, 불확실성 회피, 장기지향. 집단주의 성향이 높은 국가는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본인이 해야 할 일에 높은 책임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직장에서 상사에게 충성하고 명령에 복종합니다. 장기지향 문화는 먼 미래를 내다보고 준비하는 성향의 문화로 소처럼 일한다, 엉덩이가 무거워야 한다 등의 수거들처럼 장기지향성이 100점 만점인 한국에서는 눈앞에 목적이 없더라도 꾸준히 노력하고 열심히 일하는 것을 높게 평가하죠. 장기지향 문화는 또한 한국의 기업 문화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성향이기도 한데요. 직급에 따른 업무 분장을 중시하기 때문에 관리자와 부하 직원 사이의 계급 구분이 확실하고 권력거래 지수가 높은 문화를 형성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화 속에서 상급자에게 복종하고 맡은 일을 다 해야 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시되는 게 현실이었습니다. 또한 잦은 야근 문화와 높은 노동 강도 등으로 대변되는 후진적 업무 관행은
오늘날까지 한국인들이 직면한 가장 큰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MZ세대는 어떻게 기존과 완전히 차별된 가치관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첫 번째는 인터넷의 발달입니다. 특히 SNS 발달을 통해 굳이 면대면으로 만나지 않고도 자유로운 시간과 공간에서 개인과 개인의 연락이 쉽게 이루어지고 점차 사회 형성의 중심이 개인이 아닌 나에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강해진 원인을 여기서 찾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코로나로 인한 장기 지향성에 대한 회의인데요. 코로나가 전 세계를 뒤덮었을 시기는 MZ세대가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시기와 맞물려 취업을 준비하던 많은 MZ세대가 노력으로도 극복할 수 없는 취업난을 겪어야 했습니다. 이 기간의 미래를 위해 참고 기다리며 열심히 살아온 이들은 무력감과 회의감에 빠져 장기적인 행복보다는 눈앞의 행복을 찾고 현세를 즐기는 마인드를 확립하게 된 것이죠. 하지만 이들의 변화된 가치관은 고착화된 기업 문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폐쇄적이고 억압된 체제를 벗어나 좀 더 공정하고 평등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고 집단 내 구성원으로서의 삶 외에도 개인의 삶을 누릴 기회를 열어준 것은 MZ세대의 참지 않는 성격도 한 몫을 차지했는데요. 실제로 2021년 SK 하이닉스에서 젊은 직원들이 성과급 산정 기준 토명 공개를 주장하며 경영진에 직접 문제를 제기한 적이 있습니다. 삼성전자에서도 입사 7년차 직원이 연봉 산정 방식 오류를 지적하며 공개적으로 대표이사에게 글을 보내기도 했었죠. 그 결과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SK 하이닉스에서 받은 연봉 30억 원을 모두 반납하며 사퇴 진화에 나섰고, 삼성전자 한정희 부회장은 임직원의 업무 만족도를 확인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내용의 답글을 남겼습니다. 여러분이 개선된 근무 환경을 조금이라도 누리고 있다면 이 또한 많은 이들의 용기와 발언이 변화를 일으킨 결과라는 것을 인정해야겠죠. 그렇다고 세대를 운운하며 개인의 지나친 자유와 존중을 강조하는 일부 젊은 층의 행동은 일반화될 수 없는 겁니다. 본인이 기업에 이윤을 창출하는 데 이바지하는 구성원으로서 맡은 일에 책임을 다하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이니까요. 사실 모든 세대가 거듭될수록 각자가 경험해온 환경이 서로 다르다 보니 생긴 갈등이 대부분입니다. 기존 세대와 MZ세대와의 소통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어느 한쪽의 희생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서로가 상호 세대의 특성을 이해하고 그들이 선호하는 방식을 존중하면서 거리를 좁혀나가는 노력이 필요하겠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당장 이 영상을 공유해 이와 관련된 대화를 나눠보는 건 어떠신가요? 지금까지 체크스튜디오였습니다.